아,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창고에 있던 그 예비용 펌프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만은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지? 이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촬영하는 동안에 잠시 펌프를 끄고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소리가 심하다. 아이고 세상 조용하다. 그렇죠. 어제 이제 갑자기 펌프가 낮에 고장이 났는데 뭐 장사가 바쁜 와중에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저녁 장사를 다 마치고 어제 밤 늦게 창고에 있던 예비용 펌프를 갖다가 하나 좀 청소를 해가지고 붙여놨더만은 펌프가 이제 순환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24시간 이렇게 해수 지하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물이 순환되는 방식인데 물론 이제 기포기도 있고 해서 물이 안 올라와도 고기가 며칠 동안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 그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생물이 계속 올라와야 고기 잡내도 없고 고기가 이렇게 깨끗한 맛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던 고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감도 많이 하거든요. 뱉어내는 것도 많고 뭐 똥도 싸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순환될수록 고기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장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펌프 너무 또 오래 끊으면 별로니까 빨리 하고 다시 펌프를 켜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손님은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견유 위판장 가가지고 통영 넘어가는 신거제대교가 있고 구거제대교가 있는데 거제대교 그 밑에 있는 견유 위판장에서 오늘 매입해온 돌돔입니다. 좀 펴봐라. 보기 좋습니다. 좋지? 요즘에 이제 워낙 돌돔이 귀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매장 같은 데 가면 사고는 싶은데 경쟁자들이 너무 비싸게 사니까 손이 떨려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무게는 1.2kg짜리고 한번 따라봐 드릴까요? 제 경쟁자들께서 얼마나 고기를 비싸게 사가는지 뭐 간이 떨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저도 너무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덜렁덜렁 사면 고기 멋지다. 고기 멋지죠? 꼬리를 좀 더 들어볼래? 왜 이래? 다른 오디오도 많이 들어가노?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노? 그래,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비싸게 손을 내가 사오면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 좀 사기가 힘들더라고. 양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싸더라도 좀 이렇게 좀 손을 더 넣고 사야 내가 장사가 원활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경매장 가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면 또 그게 또 이제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으로 이상 올라가면 이게 잘 안 사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비싸도 좀 사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고기 자체가 또 귀한 고기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오늘 들어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 손님 돌돔을 지목을 해주셨는데 살이 상당히 빵빵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그 돌돔 같은 경우는 겨울을 지나면서 오히려 살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산란철을 지나고 나서 수온이 높은 시기인 여름부터 가을까지 먹이 활동이 워낙 왕성해서 가을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겨울 시즌에는 워낙 물이 차고 먹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비육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오히려 살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됐을 때 가을 시즌보다는 살이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시즌은 워낙 통통하기 때문에 가을 시즌에 비해서 비교적 덜 통통하다는 것이지 뭐 빼짝 말라서 못 먹는다나 이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기상 관측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릴 때 제가 참고하는 거는 이제 구조라 관측소입니다. 구조라 경매장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팔각정처럼 해가지고 수온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를 그 수집하는 그 건물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바다 위에다가. 그 수온 같은 경우는 이제 표층 한 1, 2m에서 이렇게 수온을 재는데, 돌돔 같은 경우는 표층 1, 2m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요즘 표층 수온이 한 13도, 14도, 15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속으로 10m만 들어가도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에서 이제 물고기들을 생존하려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 자체가 또 돌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고기고, 또 감성돔 같은 경우는 찬물을 좋아하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감성돔은 오히려 겨울에 살이 더 잘 찌고, 돌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겨울에 살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먹이 활동에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큰 사이즈의 돌돔은 봄이 돼도 상당히 육질이 괜찮은 상태로 유지가 많이 되고, 작은 돌돔은 그래도 가을에 비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작은 사이즈의 돌돔은 가을에, 좀 큰 사이즈의 돌돔은 봄에 드시는 걸 이제 추천한다. 비교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많이 많다, 많이 많아. 목이 실감니다. 자, 요거 해가지고 육질은 어떤지 한번 보고, 저도 이번 시즌 첫 돌돔이기 때문에 육질이 궁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돌돔비를 치니까, 팔이 아픈데. 가까이서 하니까 카메라에 물이 좀 튀고 있네요. 조금만 떨어져가고 하겠습니다. 돌돔 자체가 이제 가격이 비싼 이유는 맛도 좋아서지만은 이제 개체가 워낙 없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생태계의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돌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따뜻한 곳에서 사는 물고기라서 저는 좀 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잘 잡힐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돌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많이 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도시오브 보니까 5도 10도 남녀분도 이쪽에 가서 그 뱅에돔 낚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비교적 따뜻한 물이 있다 보니까 개체 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수온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연간 성장을 하니까 고기 사이즈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온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고기들은 명태 같은 경우는 없어질지 몰라도 돌돔 같은 고기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고기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죠. 칼을 살짝 대면서 보니까 살 육색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기다려 놓으니까 먹이 활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왔겠죠. 자, 보시면 돌돔 뼈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돔 같은 경우는 이제 알에 연결된 핏줄이 있고, 보시면 알에 연결된 핏줄이 있고 작은 알이 이렇게 있네요. 돌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월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5월달 알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5월달까지는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알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한 7월달, 8월달경 되면 이제 산란을 다 마치는데, 산란 시기에는 깃바위로 많이 붙기 때문에 우리 홍도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돌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감성돔 낚아주시는 명신호 선장님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홍도 이쪽으로 가가지고 밤샘 낚시를 하면서 배 위에서 자면서 이렇게 돌돔을 낚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기에 돌돔은 알이 차가지고 살이 기름기가 빠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경매장에 사장님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과일 팔러 다니는 차인데 어머니가 항상 요 과일 사러 나오시거든요. 자동으로 섰다. 고구마 여기 있다 엄마. 자, 그래 가지고 안쪽에 보시면 알 설명드렸죠. 기름청이 복강하고 요 불에막 사이에 이렇게 청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만큼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내장을 한번 봅시다. 진이야, 소주잔 한 개만. 자, 내장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썰개라는 것이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액이라 해야 되나, 소화액이라 해야 되나, 그걸 하고 있으면 이 장 속에다가 썰개즙을 계속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 먹이 활동을 하는 것들은 썰개가 없습니다. 있는데 이제 농도가 약하든지 안 그러면 농도가 아주 희미하든지 없든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장 안에 먹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잡혀온 거니까 내장 안에 먹이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낭관을 통해 가지고 내장 안으로 썰개를 계속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썰개즙이 줄어져 있는 상태예요.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먹이가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 담낭즙을 계속 이렇게 담즙을 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썰개즙이 찹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썰개주가 거의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에 먹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썰개즙을 뿌려줘야 소화가 되니까. 어떤 그런 원리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보시면 홍합 껍질도 있고, 이렇게 홍합 쪽사도 있고, 뭐 이거는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 멍게 내장 같기도 하고, 성게 내장, 전복 내장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보시면 이물질이 먹이 활동을 하고 소화되는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내장에다 엮고. 이거 아마 전복 내장으로 보입니다. 홍합 내장인가 같다. 홍합 내장. 그렇게. 이렇게 당일날 잡혀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내장 안에 먹이 활동을 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썰개즙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썰개즙을 빼돌려가지고 제가 썰개즙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 생리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썰개가 없을 때도 있고, 썰개가 빵빵하게 클 때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수준의 뭐 설명이었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김치끝. 자, 펌프 켜고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 책정을 할 때, 이제 제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생선의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선의 매입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비싸다고 해서 만약 계속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 거부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경매장에서 경매를 할 때, 너무 비싸게 나가면 솔직히 그거는 못 사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게에 자주 단골로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비싸도 돈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구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오다가 비싸도 막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돈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칼이 안 들어가네. 잠깐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월요일날에 고쳐야 돼. 월요일날에 새로 사가지고 고쳐야지. 어디까지 이야기했나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못 사면 그 사람이 비싸게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싸게 사고 나보다 더 저렴하게 팔지는 않을 거다.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 가서 팔려도 비싸게 팔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 경쟁자 중에서는 요런 좋은 고기를 사가지고 서울 쪽으로, 그러니까 강남 일식 쪽으로 보내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저보다 비싸게 팔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따지고 좀 비싸도 좀 매입을 해서 팔 수 있는 좀 간을 피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간이 작아서 그래. 술 먹을 때만 가니까. 말이 그래 하노. 내가 틀린 말이야. 아니,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신고해라. 나는 받아들일 준비. 앞으로는 잘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저도 고기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좀 비싸더라도 좀 많이 이렇게 공급이 좀 원활하게끔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기름이 잘잘잘잘 하죠. 이렇게 표면에 기름이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기가 반질반질하죠. 가을보다는 약간 빵은 좀 덜한 그런 부분은 있어도 상당히 맛있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탈피를 했을 때 얼마나 기름기가 좋은가, 이제 그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등 표면이 너무 벌겋게 나오면 별로 안 좋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갖고 하얗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슈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기름이 조금 올라와 있으면 최상의 상태고, 그게 좀 덜 해도 괜찮긴 한데 좀 올라와 있으면 좋죠. 얇은 막을 이렇게 살짝 제거를 하고, 이거 질기니까 완전 다 따버리면, 그 다음에 뱃살을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떼고 탈피를 해봅시다. 저도 매일 회를 썰지만 이 순간이 제일 떨려요. 이 고기가 얼마나 좋을지 이제 직접 손질을 해보기 전까지는 100% 알 수는 없으니까, 딱 이 순간의 혈압류, 그렇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불을 한번 더 켜야 되겠네. 이렇게 하얗게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글레이징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얀 기름이 붙어 있으면 최고의 상태. 아시겠죠?
위에 불을 켜고 하니까 너무 또 이렇게 번지더라고. 그래서 뱃살 부분도 이렇게 기름이 올랐죠. 저 고양이가 아침에 내 경매장 갈 때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우리 장사 마칠 때까지 집 앞에 앉아있다. 엊그제 나 이 이야기 해도 되나? 누가 내 영상 댓글에다가 털바퀴 먹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털바퀴가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봤다. 털 달린 바퀴벌레라고 이래가지고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낮게 이렇게 지칭해서 그런 단어를 쓴대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도 길고양이 집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뭐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생명에 대한 이렇게 좀 측은한 마음, 우리가 그 사단의 측은지심이라는 그게 사람한테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걷어서 키우지는 못해도 먹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는 걸 보고 저도 욱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하나 썼는데,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암세포도 생명인데. 실수가 나왔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왔네. 성이 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됐지, 굳이 그 영상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으면 복두들 말 안 할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욱했죠. 아무리 그렇지만 그 고양이 보고 털바퀴가 뭐고, 털바퀴가 물론 우리 집에 와서 성가시게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불쌍하다 아닙니까? 불쌍한 생명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 기름기가 상당히 좋은데 아마 수율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제가 수율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수, 내가 조수가. 뭐 특별하게 볼살을 뗀다든지 뭐 그런 건 안 할 거고, 그냥 딱 수율만 한번 재볼게요. 제가 보니까 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수율이 썩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름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저울 보이는가 모르겠다. 저울 보이시죠? 저울 눈끝만 보이면 되니까. 종이로 6점을 잡고 올려봅시다. 428g. 428g 나누기, 이게 한 1.2kg가 조금 안 되고 1.17 정도 됐거든요. 눈금상. 한 428 나누기 1170 해봐라. 1170. 나 핸드폰. 내가 한다. 에이, 답답해. 찾았다고. 428 아니고 370. 36.6%. 36.58입니다. 핸드폰 바꿨습니다. S23으로.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참돔이나 농어처럼 기본적인 고기들의 비육 상태가 좋을 때 한 38% 정도 나오면 아주 상급이다. 그리고 한 36에서 한 38% 정도면 평균적인 수준. 그리고 36%, 35% 이하면 진짜 이거는 좀 질이 떨어지는 비육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36.58 정도면 평균치보다 조금 못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먹이 활동으로 몸을 비육했던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이렇게 고갈이 되는, 소모를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른 봄 초동에, 오늘이 지금 2월 며칠이고? 2월 18일. 2월 18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수온이 조금씩 이제 영등철 지나가지고 반등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말, 3월 달 초쯤 되면 이제 수온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내내 안 잡히던 돌돔들이 이제 한 마리씩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한 4월 달, 5월 달 되면 수율이 또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한두 달만 지나면.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율이 지금 계절은 특성상 낮을 수밖에 없어요. 화요일에 저거 타러 가야 돼. 영동는 닦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소고기도 보면 이제 육량 등급이 있고 육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B, C 하는 거는 이제 육량 고기가 얼마나 살이 찌느냐 그게고 이제 2등급 뭐 1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건 얼마나 마블링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그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선도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빵빵한 게 좋다. 그거는 뭐 당연한 진리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계절을 겨울을 지나오는 것들은 수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기름기가 하얗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율이 낮아서 맛이 없겠네가 아니라 수율이 낮아도 그런 특성 때문에 수율이 좀 낮은 거지 기름기는 상당히 좋고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내장 안에도 기름이 많았고 그리고 살 안에도 기름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뭐 도착하실 시간 조금 아까 차가 막혀서 한 10분 정도 늦는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아마 5분 안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배를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고기 좋다. 팔딱 들어가는 느낌이 스무스하게 기름기가 왼손에도 이제 딱 느껴지고 나도 사줘. 뭐 이거. 사주지. 나 소고기 사. 사주지. 돈돈 벌어서 소고기 사줄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먹는 데다가 이렇게 좀 지출을 아끼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가능하면 먹는 스타일인데 생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 먹지만 많이는 안 먹거든요. 1kg짜리 한 마리 썰으면 우리 네 식구가 다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밥 사면 안주 사면 이렇게 먹기 때문에 회를 많이 즐기지는 않은데 또 가끔씩 보면 회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은 5분 오셨는데 감성돔을 2kg짜리 2마리 4kg를 드시고 가셨어요. 맨 마지막에 조금 남아가지고 포장을 해 가셨긴 한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감성돔 지금 시세가 13만 원이니까 4kg면 50만 원이 넘잖아요. 여기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두 분이서 보통 1.5kg, 2kg 드시니까. 그래 이제 이게 회라는 음식이 상당히 비싼 음식인데 세상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간을 케어할 필요성이 있어. 고기 비싸다고 안 사와서 안 팔 게 아니라 비싸도 사와가지고 팔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굳이 안 살 이유가 없다 이가. 목소리가 시원해. 나? 목소리가 이상하게 쉬었네. 그래도 술을 많이 먹는 내가 무슨 술을 많이 먹다 그러노.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 그러면. 다 알고 있다. 족배인지. 한 번씩 오신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테이블 보고 맨날 여기서 밥 드시고 술 드시고 요게? 그러면서 맞지. 이거 술수한 게 자꾸 눈에 밟히네.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숨을 멈추고 총을 이렇게 격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이게 자꾸 실수가 한 번씩 탁탁 나오거든.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말을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고기가 너무 좋다. 맛있겠습니다. 손님 도착하셨던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을 잘못 들어. 어서 오십시오. 이 길이 헷갈릴 데가 없는데, 야. 선을 지나서 꺾어야 되는데. 어퍼 쪽으로. 어디 꺾어? 신척 쪽으로 빠져가지고. 자, 올 시즌 첫 돌돔.
이렇게 오늘 들어오자마자 바로 팔렸네요. 아, 색깔도 좋고 기름기도 좋고 수율은 조금 부족하지만 고기가 전체적으로 아주 기름기가 살속에 잘 박혀가지고 진짜 색깔도 예쁘긴 하고 좋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이게 돌돔이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은데 일단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첫 돌돔 보여드렸는데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히 좀 뉴던 어디든 좀 땡겨가지고 고기가 좀 매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어. 해물안주 나가는 동안에 잠시만 덮어둘게요.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산물에 깨다시 고개, 소라. 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나가는 건 비슷하니까. 전복과 문어, 굴, 소라 멍게, 자, 이제 가리비까지 나가면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 자, 이렇게 해산물에 소라, 깨다시 꽃게, 굴, 그 다음에 소라회, 멍게, 전복, 그 다음에 문어, 그리고 마지막 가리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자, 나에 들고 갈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